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평균 함량을 나타냈고요. 물 965g에 염류가 35g, 즉 해수 1kg을 의미하고요. 그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염류가 35g. 그러면 해수의 염분은 35psu가 되는 거겠죠. 보기 기억. 해수의 평균 염분은 35psu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해수에는 염화 이온이 가장 많이 녹아 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염화 나트륨, 일단 염화 이온이 들어있는 염화 나트륨이 27.2g으로 가장 많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염화 이온이 들어있는 염화 마그네슘이 3.8g. 따라서 해수 속에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는 성분은요, 염화 이온, 즉 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트륨, 황, 마그네슘, 칼슘, 칼륨 순서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 디귿. 염분이 달라져도 염류 사이의 상대적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 법칙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 해양에서 염분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들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라는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류 중에 한 성분이 차지하는 양을 알면 우리는 염분을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우리나라 황해에서 채취한 해수에 포함된 염화 나트륨의 함량이 24.88psu일 때 염분이 얼마인지 비례식과 함께 값을 구하시오. 염분비 일정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위에서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 평균 해수의 염분이 35psu일 때요, 염화 나트륨이 27.2g이 녹아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나라 황해에 채취한 해수의 염화 나트륨의 함량이 24.88g이면 이때 염분을 우리가 X라고 놓고 비례식을 한번 세어볼게요. 그래서 35대 27.2는 X대 24.88이다. 이 비례식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X값이 32값이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32psu가 된다. 해수의 염분을 증가시키는 요인만을 이렇게 짝지은 거. 염분은 증발량이 많고요, 강수량이 적은 지역, 그리고 또 하천수의 유입량이 적을 때가 또 높지요. 또한 극지방에서는 해수의 결빙량이 많고 해빙량이 적을 때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서로 다른 해역에서 연평균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냈죠. 증발량과 강수량,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에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요. 위도로 따진다면 적도 해역에서는 저압되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서 표층 염분이 낮고, 또 중위도는 고압대가 되죠. 그래서 중위도 해역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표층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거고요. A지역을 보시면요, A는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염분이 높을 거고요. 반면에 이 지역은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가장 낮은 지역이 될 거예요. 증발량과 강수량 이외에 다른 염분 변화 요인은 없다고 가정할 때 A, B, C 중 표층 염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될 해역은 A 해역이 되겠네요. 위도에 따른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그래프로 나타냈고요. 이를 이용하여 위도에 따른 표층 염분의 분포를 이렇게 추정한 것. 염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을수록 염분은 높아지겠죠. 주어진 자료가 증발량 빼기 강수량 분포 곡선이기 때문에 이 곡선과 비슷하게 염분의 위도별 분포 곡선도가 나타낼 거예요. 따라서 중위도 해역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낼 거고, 적도 해역에서는 작은 값을 나타낼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북태평양 해역에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의 값의 분포를 나타냈고요. B 지역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즉 증발량이 강수량에 비해서 한 100에서 120 정도가 높은 지역이 되는 거고, A하고 C는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 되는 거죠. A 지역은 적도 저기압대, 그러니까 저기압에 의해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거고, B는 중위도 고기압대에 위치해 놓여 있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높은 거죠. 그리고 C는 한 60도 부근이 되니까 한대 저압대에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세 지점의 표층 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B 지점이 연분이 가장 높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세계 해양의 표층 연분 분포와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요. 표층 연분은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요.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을수록 연분은 높아지겠죠. 위도 0도를 보시면 0도에서가 가장 표층 연분이 낮고요. 따라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위도 20도 부근이 가장 표층 연분이 높지요. 그리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연안과 그리고 대양의 중심을 비교할 때는 연안이 대양의 중심보다 표층 연분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는요, 연안은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강물 즉 담수의 유입으로 표층 연분이 낮아지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적도 부근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강수량이 많은 거고요.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증발량이 많겠죠. 표층 연분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높은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거고요. 4번 대양에서 표층 연분은 육지에 가까울수록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 되겠죠. 강물 즉 담수의 유입에 의해서. 5번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클수록 표층 연분이 높아진다. 예, 정답은 5번. 그림은 수온 변화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냈고요. 수온은 물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해도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죠. 분자가 기체 상태일 때는요, 분자 간의 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분자들이 기체 상태에서 물에 녹게 되면 기체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인력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 또한 분자들이 기체 상태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물에 용해되면서 분자 상태의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돼요. 이때 방출할 때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고, 그럼 그 과정을 우리는 발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열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커요. 그러면 온도가 낮을수록 많은 기체들이 많은 열을 방출함에 따라서 물에 용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죠. 보시면 같은 온도일 때 이산화탄소가 용해도가 가장 크고요. 질소가 용해도가 가장 작아요. 같은 기체라고 해도요, 극성을 띠고 있는 기체는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같은 온도일 때 용해가 잘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질소 같은 무극성 분자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는 좀 특징적인 게 물에 녹으면서 탄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같은 무극성 분자지만 질소나 산소나 제논에 비해서 더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큰 거고요. 보기 기억, 산소는 질소보다 용해도가 더 크다. 그렇죠? 같은 온도일 때 산소가 질소보다 용해도가 더 크게 큰 값을 나타냈고요. 니은 수온이 높을수록
해수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은 더 적겠죠. 왜? 수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소가 용해될 수 있는 열적인 공간이 작다.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 디귿, 해수에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더 많이 녹을 것이다. 녹아 있다. 그렇죠. 같은 온도일 때 이산화탄소에 대한 용해도가 산소에 대한 용해도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따라 정답은 3번. 해양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 양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용존이라는 단어는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를 의미를 해요. 오른쪽 이제 보시면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 양의 변화 그래프가 나와 있죠. 수심이 100m 정도까지는요, 용존 산소량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산소랑 또 대기로부터 표층 해수에 직접 녹아 들어가는 산소로 인해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거고, 100에서 이제 1000m까지는요, 급격히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고 있죠. 이는요, 수중 생물들이 호흡하는데 산소를 소모하고 또 사체들이 이제 분해하는 과정 중에 분해자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심이 1000m 이상일 때는요, 다시 점차적으로 용존 산소량이 증가를 하고 있죠. 수심 1000m 이상은 우리가 심층 해수라고 하고요. 심층 해수의 특징은 극해역에서의 차가운 해수가 유입되는 구간이 있죠. 이 극지역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해수 자체가 용존 산소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용존 산소량이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심에 따른 용존 이산화탄소량을 보시면요. 우선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이제 용해가 되면 탄산수소 이온, 그러니까 H, CO3 마이너스나 탄산, CO3E 마이너스 형태의 염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해수 표층에서 가장 낮고 수심이 한 1000m까지 급격히 이제 높아지다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또 완만히 이제 증가하거나 또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게 되죠.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해수 표층에서 낮은 까닭은요,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생성하는 과정 중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표층 아래에서는 수중 생물이 또 호흡을 하고요. 또 유기물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는 거고, 수심이 약 한 500m 이하에서는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한 표층 해수가 침강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게 돼요. 다시 왼쪽 문제로 갈게요. 표층 해수에서 용존 산소량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용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게 나타난 까닭은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 정답 5번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때문이다. 그림은 해양에서 수심에 따른 용존 산소량의 변화를 나타냈고요. 수심 100m 깊이까지는 용존 산소량이 높은 값을 나타냈죠. 이거는 이제 표층 해수가 대기와 이제 접촉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이제 산소가 직접 해수로 이제 녹아 들어가는 이유도 있고,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생한 산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는 거고, 수심이 대략 200에서요 800은 용존 산소량이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죠. 수심 200m 이상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양성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고요. 또한 수심 200에서 800 깊이에서는 수중 생물들이 이제 호흡 활동을 하고 또 사체들이 이제 분해하는 과정 중에 분해자가 산소를 소모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낮은 값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00 이상부터는 또 다시 용존 산소량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이는 이제 800 이상일 때는 우리가 이제 심층 해수라고 하고요. 극해역의 차가운 해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점차 증가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억, 식물성 플랑크톤은 대부분 수심 200m 이내의 깊이에 존재한다. 예,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 수심 200에서 800 사이는 식물보다 동물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 그래서 산소의 소모가 많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낮은 값을 나타내는 거고, 디귿 수심 800m 이상, 즉 심층에서는 고緯도에서 침강한 햇수가 유입되어 용존 산소량이 많아진다. 예,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기억니 디귿이 되겠네요. 표는 위도별 태양의 남중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도에 따른 남중고도 값이 나와 있고요. 적도, 즉 0도에서의 남중고도가 90도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남중고도가 높은 해역일수록요, 지표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기 때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0도 해역에서 수온이 가장 높을 거고요. 또한 위도가 80도인 거의 이제 극지방에서는요, 남중고도가 10도밖에 되질 않죠. 또 그만큼 해수로 유입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기 때문에 수온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낼 거예요. 해수 표면의 수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그쵸, 남중고도가 90도인 위도 0도 부근이 되겠네요. 12번, 위도별 해수표층의 수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죠. 위도가 낮을수록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또 지표면에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높아지는 거죠.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를 나타냈고요. A는 혼합층, B는 수온 약층, C가 심해층이 되고요. A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조건, 즉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조건을 물어보고 있죠.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가열된 층이라 수온이 다른 층에 비해서 매우 높고요. 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에 의해서 깊이에 관계없이 수온이 일정한 값을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일수록 혼합작용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혼합층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 3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14번 B층 수온 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심해층이다. 심해층은 C가 되는 거고요. 2번 안정층이다. 수온 약층을 보시면요, 아래가 수온이 낮고요, 위에가 수온이 높죠. 수온이 낮다라는 거는 밀도가 크다라는 거고 수온이 높다라는 거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래가 밀도가 크고 위에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안정층이 되는 거고요. 또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하고요,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층이 돼요. 그리고 표층 수온이 높은 여름에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요. 3번 고緯도 해역에서 가장 잘 발달한다. 고緯도 지역은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심해층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4번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이다.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없는 층은 C 심해층이 되는 거고, 5번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은 혼합층이 되는 거죠. 혹은 밀도 차이가 위가 크고 아래가 작게 발생할 때 대류 현상에 의해서 혼합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온 약층은 아래가 밀도가 크고 위에가 밀도가 작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층이기 때문에 연직 혼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따라서 정답은 2번. 위도가 다른 A, B 두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냈다. 표층 수온은요, A 해역보다 B 해역이 수온이 높고요. 혼합층의 두께는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더 두껍게 나타냈죠. 표층 수온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에 비례하고요. 저희도일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B가 저희도,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가 강한 곳일수록 두껍기 때문에 A해역이 B해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조에 들어있는 물을 전열기로 가열하여 가와 같은 수온 분포가 나타나게 한 후 수면을 부채질하여 나와 같은 수온 분포를 만들었다. 부채질을 했다라는 건요, 수조의 표층에 물이 혼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 거죠. 이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온약층은 바람 때문에 형성되었다. 바람 때문에 형성된 것은 수온약층이 아니라 혼합층이 되는 거고요. 수온약층은 혼합층과 또 심해층 사이에 수온 차이 때문에 형성이 된 거죠. 니은 혼합층은 수온이 낮을수록 잘 형성된다. 혼합층은 수온이 낮을 때가 아니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잘 형성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디귿 혼합층에서는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예, 디귿 옳은 내용. 정답은 디귿. 그림은 위도와 깊이에 따른 해양의 층상구조를 나타냈고요. 고위도 지형 60도 이상일 때는 혼합층과 수온약층이 나타나지 않았죠. 즉 층상구조가 나타나질 않았고요. 혼합층의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비례하죠. 위도 30도가 적도 지역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걸 통해서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보기 기억, 바람은 적도 해역에서 가장 강하게 불었다. 위도 30도 부근에서 가장 강하게 불었고요. 니은 혼합층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된 따뜻한 해수층이다. 그렇죠. 혼합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가열된 층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해양의 층상 구조 중 수온이 가장 높은 해수층이 돼요. 디귿 해양의 층상 구조는 고위도 해역일수록 잘 나타나질 못하고 있네요. 정답은 2번. 북반구 중위도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월별로 나타냈고요. 7, 8, 9월 달은 표층 수온이 높은 반면에 혼합층이 얇게 발달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많은데 반면 바람의 세기가 약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표층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네요. 보기 기억, 수온 약층은 여름철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8월 이후 혼합층의 두께를 한번 볼까요? 8월 이후 혼합층의 두께는 점차 두꺼워지고 있지요. 그래서 옳은 내용. 디귿 바람은 표층 수온이 낮은 겨울철에 가장 약하게 분다. 바람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운 겨울에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 기억과 니은. 어느 해역에서 1년 동안 수심이 0, 40, 60, 100m의 수온을 조사한 결과가 되고요. 8월 달에 표층 수온이 가장 높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을 조사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혼합층의 두께는요, 2월 달에 0m에서 100m까지 수온이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최소 혼합층의 두께가 100m 이상이라는 거. 보기 볼까요? 이 해역은 북반구 지역에 속한다. 예,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2월이 두껍다. 그렇죠. 2월에는 0m와 100m의 수심이 같기 때문에 최소한 수온 약층은 100m 이상이다라는 거. 그리고 8월에는 0m 깊이의 해수의 수온이요, 대략 3에서 4도 정도인데요. 40m 부근에서는 수온이 한 8도에서 9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혼합층의 최대 두께는 40m 이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니은 혼합층의 두께는 8월보다 2월에 더 두껍다. 디귿 수심 100m에서 수온의 연교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1년 내내 수온의 변화가요 거의 없었네요. 한 4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옳은 내용이 되죠.
서로 다른 해역에서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냈고요.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더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수온에 의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죠.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경우는요.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클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지게 돼요. 해역적 밀도가 가장 큰 곳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수온이 가장 낮고 염분이 가장 높은 미음 지역이 되겠네요. 따라 정답 5번. 해수의 수온과 염분 그리고 밀도의 관계를 나타냈죠. 첫 번째를 보시면요. 염분은 통제 변인이 되는 거고요. 수온이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수온이 통제 변이 일정할 때 이번에는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해수의 밀도는 수온은 낮을수록 그리고 염분은 높을수록 해수의 밀도가 커진다. 보기에 기억,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이 높아지면 해수의 밀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고요. 니은, 수온이 일정할 때 염분이 낮아지면 해수의 밀도는 작아지죠. 디귿, 결빙이 일어나면 주변 해수의 밀도는 커지게 된다. 결빙이 되게 되면요. 염분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따라서 해수의 밀도는 커지게 되고요. 정답은 니은과 디귿. AP식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를 수온 염분도로 나타낸 것이다. 수온 염분도는요. 세로축을 해수의 수온으로 그리고 가로축을 염분으로 해서요. 수온과 염분 그리고 밀도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보기에 기억 A의 수온과 염분이 가장 높다. A의 수온. 수온은 가장 높지요. 하지만 염분은 A, B, C 중에 가장 낮네요.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데요. 니은 수온이 일정하고 수온이 20도로 일정하다고 할까요? 수온이 일정하고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는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디귿 C가 B보다 밀도가 크죠. 큰 이유는 염분은 일정하죠. 수온이 B보다 낮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문장. 따라 정답은 4번. 대서양 어느 해역에서 수심에 따른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하여 수온 염분도로 나타냈다. 수심이 0에서 200m까지는요.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그럼 수온이 거의 일정하다라는 것은 혼합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00에서 400에서 600으로 갈수록 수온이 이번에는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수온 약층이 되는 거고, 그리고 600에서요 800을 거쳐서 특히 800에서 1000에서 1200 사이는요 거의 수온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심해층에 해당하겠네요. 보기에 기억, 혼합층에서 깊이에 따라 염분과 밀도가 작아진다. 혼합층에서는요 수온이 일정하죠. 그리고 염분은 낮아지죠. 그리고 밀도도 어떻게 되나요? 밀도도 낮아지는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디귿 400m 깊이에서는 수온 약층, 해수의 상하 혼합이 잘 일어난다. 수온 약층은 매우 안정한 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수의 상하 혼합이 일어나질 않고요. 디귿 수심이 1000에서 1200에서는
밀도 변화는 수온보다 염분의 영향이 크다. 보실까요? 수온의 변화는 거의 일어나질 않았죠. 그런데 밀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염분 값이 증가했기 때문이네요. 그래서 염분의 영향이 크다. 옳은 문장. 따라 정답은 기억과 디귿.